어서 오십시오, 지사님. 아이고. 아니 이렇게 먼 길을. 예? 예. 아니 일단 앉으시고 예. 오늘 컨셉이 예. 상당히 자유로운 컨셉입니다. 지사님처럼 좀 이렇게 무게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나는 무게감 있게 안 살아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 국회의사담 촬영할 때 컨셉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하기도 했어요. 뭐 이뉴한 의원 같은 경우는 콩호에 막걸리 먹으면서도 하고. 그래. 아니 내가 술 먹고 하면 더 잘하는데. 인여한이가 술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내한테 의형제가 됐거든. 아 그랬어요? 사실 윤 대통령도 술 한 잔 먹고 저보고 동생이 됐어. 아 그래요?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유우파의 종갓집 종선, 고음불가 애국가 챌린지의 창시자,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전격 선언을 하신 대권 주자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애국가 예, 도지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고발당하셨잖아요. 동대구에 가서 애국가 일절을 불렀더니 민주당에서 고발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행사에 가니까 애국가를 또 불러 돌아가더라고요. 네. 사절을 부르면 애국가인 줄 몰라가 고발 못할 거다. 얘네가 사절을 불렀거든요. 네.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고음불가. 제가 뭐 여기서 한자를 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괜찮습니다. 그때 이보다 더 높았어요.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린 말 중에 자유우파의 종갓집 종선, 도정 업무 보시거나 외빈 접대하실 때 한복을 주로 예, 입으시는 한복.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복이 좀 입기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한복만 입은 사람 중에 양복 입고 한 두 사람 다니면은 네.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복 입으면 모두 다 보기 좋다 이랬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네. 대통령께 그 출마 선언했다 보고도 드릴 겸 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러 갔었어요. 네네. 그 아까도 이야기했죠. 윤 대통령 만날 때마다 술 한 잔씩 하는데 어제는 차만 딱 내왔더라고요. 아, 요즘은 술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내가 술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만날 때마다 술 한잔하고 호방하고 막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약간 침체대가 있었고 아, 사람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구나. 내가 대선 출마하고 하니까 네. 하여튼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네.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이게 충성심만. 그 사람 능력 있고 나이가 어떻고 그걸 볼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그 충성심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명단이 좀 있네요. 그 있죠 우리 배신자들. 다 아는 배신자 외에 이제 헌법재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막판에 바뀌었다. 자기는 기각되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막판에 아주 막판에 바뀌었다. 그게 이제 자기를 믿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가는 사정도 알았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상실감이 더한 것 같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충성심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했다. 그랬군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배신 때릴 줄에 어떻게 알았어요? 앞서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당부를 하시던가요? 이번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이번 대선에 굉장히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뭐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지금 재판 돌아가는 것들 무죄가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네. 이게 과연 재판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간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눈에 띄는 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근본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조국 근대화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출생 운동도 새마을 운동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병폐가 뭐냐? 저출산 문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1층에 애기 보는 라인이다. 출근하면서 1층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퇴근하면서 데려가고. 제가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네. 대한민국이 정말 애기 키우기 좋은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새마을 운동처럼 번졌으면 좋겠다. 박정희 새마을 운동 좋습니다. 국민들을 이 특히 보수 지지자들을 뭉치는 데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와 젊은 층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데 좀 올드하지 않아요? 우리 나라 생존 문제. 네.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존 문제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탄핵 국면도 다 그렇게 체제 간의 대립, 이념 전쟁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연성 사상전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87년 법 만들기 헌법 전까지는 강성 사상전. 그러니까 화염병 던지고 폭탄 던지고 이런 거 했잖아요. 공산주의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방향을 바꿨어요. 말로 바꾸는 거예요. 말로. 부드럽게 네. 사상전을 펼치고 있다. 미선이 효선이 사건 교통사고입니다. 줄기차게 미군 문제로 들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걸 들고 나갔고요. 광우병 들어봤죠? 네. 이게 광화문이 난리 네. 났잖아요. MB는 그때 얼마나 불안했으면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정도의 시위가 심각하게 벌어졌다. 또 그 다음에 세월호 때 이걸 누가 고의적으로 했다 하고 뭐 이래 사사기 걸려가지고 결국 세월호 때 박 대통령 뭐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몇 시간 만에 갔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걸러 넘어져가지고 탄핵까지 갔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사드 전자파. 사드, 네. 벌이 다 죽어서 과일 열매도 안 맺는다. 온갖 이야기하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개상한 옷 입고 전자파에 다 죽는 쇼를 하고 그게 말리드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 옆집 아저씨, 내 친구 다 또라이처럼 나한테 미치는 거예요. 저 새끼 지 출세하려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 그 이듬해 17년도에 그 발표하고 이듬해 도지사 선거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내가 전국에서 1등 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더블 석가를 쳤어요. 이게 사상전이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드 전자파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번도 내란 몰이 내란이라 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무섭게 사상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사상전이 뭐냐? 내란 이런 탄핵이 당했으니까 민주당한테 무조건 안 된다. 이제 진짜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TK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캐릭터가 겹치는 사람이 같이 지금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캐릭터가 너무 겹치는데. 아니, 저는 종선이고 네. 종선하고 뭐 서자들하고 다르죠. 아니, 홍 시장은 서자예요? 본 적이 기억나면 그 그러면- 겹친다 하면 종선이 종선이 지금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종선을 대접 안 하면은 양반이라 소리 못 들어요. 홍준표 시장 뭐 헌법재판소를 아예 없애버리자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대표적으로 이재명 양아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종선으로서 더 세게 얘기하기 힘드시겠네요. 그거는 뭐 바른 소리 한 것 같네요. 바른 소리 했는 건데 뭘? 아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종선이 볼 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종선이. 근데 이게 바른 소리 했구나. 홍준표 시장은 미리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조기 대선이 결정되는 순간 시장 자리 내려놓겠다. 그리고 실제 내려놨고 지사님은 일단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당 후보는 한 사람인데 네. 후보가 되면 이제 사퇴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우리 선대위원장한테 내 출마합니다 가니까 지사 사퇴하지 마라. 그리고 왜 가는가? 네. 다 사퇴하면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나? 당선되는 건 한 놈인데 나머지 다 1년 동안 공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럼 휴가 쓰고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이 그 정도는 용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기는 보여주는 건 좋지만 네. 국민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경선 룰 갖고 좀 시끄러워요. 오늘 조간에도 말이 나왔고요. 저는 뭐 어떤 룰을 정해도 따라가겠지만은 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성격을 가진 후보를 뽑아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 성격의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역선택해서 뽑아주는 후보 그런 하면 안 된다. 그런 누가 있을까요? 제가 얼른 안 떠올라서. 아니, 국민들 다 알아요. 안 넘어오시나요? 진짜 솔직하게 경선 지금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좀 신경 쓰인다. 제가 지금 더 후보를 주자인데 뭐 걸마라고 하면 안 되지. 이재명이 대결도 안 해봤잖아. 네. 다른 사람은 이재명이고 누가 뭐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네. 우리 당 이재명한테 한 게 다 안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출마 선언할 때 이야기했어요. 이미 판단 난 사람들 후보 되면 안 되잖아. 잘 모르니까 숨은 보석을 내보내야 감동적인 경선이 되고 그러면 그거 바람을 타고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의 후보 중에 최종 후보가 어떻게든 될 거 아닙니까? 한 명이? 이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이랑 만약에. 그 한동훈 뭐 등록할지 모르지만 그 양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해졌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당이 등록하는 자체가 나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당을 다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이 우리를 와서 탄핵을 찬성하라, 뭐 내란이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망해진 거 아니죠. 후보로 나왔는데 뭐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정치 공부도 하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조기 대선 그때는 패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패인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뭐가 다른 점이고 좀 승리 시나리오가 있나요? 이 나라 발전은 자유우파 대통령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좌파 대통령 3사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틀을 이렇게 잡도록 만드는 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저는 굉장한 우리나라 전체가 반성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도 똘똘 뭉쳐서 자유우파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퍼줬으면은 70년간 넘어 동안 빚이 600조 배 안 되는데 5년 만에 400몇 조 빚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이 아예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대선으로 흘러간다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실무기가 나가야 새로운 전쟁법으로 이긴다. 이거. 그 신무기 그 상대가 모르는 전쟁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밝힐 수는 없나요? 그 밝혀주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동 출신이잖아요. 같은 안동 출신인데 최근에 TK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보를 여러 번 하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괜찮겠어요? 저도 호남에 공대리는데 그거는 똑같은 거지. 호남하고 자매 결혼도 하고 네. 경북 명예 시민권도 주고 뭐 네. 등등 그런 거 합니다. 하는데 다 공대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도층 응답률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보다 높게 나와요. 중도층의 마음을 뺏을 만한, 얻을 만한 지사님만의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는 없어요. 원래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진보 보수 전쟁을 하면은 진보 보수 이게 정책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우리 도청 가면 내 방문 앞에 변해야 산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 진보적인 지금 중도를 누가 가가느냐. 이재명은 확정이 된 후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쪽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안 됐는데 어떻게 따라가나 이거.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지. 여기서 자석 논입니다. 이거는 자석이 센 사람이 되면은 중도에 있는 사람 싹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품 좋고 능력 있고 네. 국민을 정말 존중하고 잘 모실 사람 딱 나오면 이 중도 다 따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재 여론은 참 안 믿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 더 여쭙게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 되면 진행 중인 재판 다 멈춘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잖아요. 네. 그 진행적인 재판이 대통령 됐다고 스톱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출을 받는지 안다. 대통령 재임 시에는 네네. 끝나면 또 받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진영 대결이 된다면 막판에 1% 2% 싸움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그러자면 싫든 좋든 이준석을 누가 끌어왔느냐 이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준석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방송하고 가던데 네. 그걸 내가 인사했다고 하고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이준석이 잘 아니까 내가 후보 되면 같이 가는 거 알지? 아이 당근이죠. 하고 갔잖아. 인품 좋은 사람한테는 다 붙어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몽둥이 폭탄을 휘둘러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요리하는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은 그 사람 정치인입니다. 1기 때는 사업가가 70%, 정치 30%. 지금은 거의 5대5로 왔어요. 그런데 후반기 가면 3대7로 갑니다. 역사에 그래 기록되고 싶어요. 네. 그거는 노벨 평화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북 평화 기반이 바로 구축되는 거예요. 트럼프를 그래 요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되면 100% 믿는 거죠. 임마는 옛날에 사드 때부터 보니까 너무 괜찮구나. 트럼프랑도 술 한잔 하셔야 형님 소리가 쉽게 나오고 그거는 술 한 잔도 안 하기 때문에. 꼭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말이 딴 데로 새서 못 하셨던 얘기가 있으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기로에 가 있다. 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다. 여기 선거가 잘못되면 대한민국 나락으로 가고 선거가 잘 되면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우파 전 세계가 자유우파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 그런 선거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우파 종갓집의 종선 이초루 지사님과 오늘 국회의사담 즐겁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조만간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게 잘해주셔갖고 신무기 출격해서 완전 초토화 시키도록 초토화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